법이 바뀌어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삼사동네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양도양수 자체가 안 된다. 길다란 안으로. 최악입니다. 이런 게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입니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나중에 부가세 낼 때 완전히 폭탄 맞습니다. 네,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뭐죠? 인터넷 정보를 너무 믿지만은 말아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의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의심은 과하면 나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그 좀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창업 정보 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자영업은 어떤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까라고 또 자영업 검색하기도 하는데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무조건 하는데요. 네. 창업이라는 단어와 또 프랜차이즈, 창업. 장사 뭐 이런 키워드를 치는데요. 그러시겠죠. 안타깝게도 이게 언론 뉴스들이 네. 그 또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그 이제 홍보 비용으로 해서 돈을 주고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가 그냥 정직하게 팩트를 쓴 게 아니라 아니죠. 돈 받고 쓴 기사들.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참 예비 창업자들, 착한 예비 창업자들은 이 브랜드가 진짜 뜨나 보네. 또 기사니까. 네, 기사니까. 그리고 또 뭐 2달 만에 30개 점포 출점 뭐 이래 가지고 와, 이게 뜨는 브랜드인가 보다. 뭐 이런 이제 오인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강의에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뭐 이거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아무튼 네. 스포츠지. 네. 또 아니면 뭐 일간지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막 네. 이렇게 있잖아요. 뭐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가짜 매물이 부동산 쪽에서는 특히 뭐 아파트나 땅이나 이런 뭐 건물들은 이제 허위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끔 이 제도가 굉장히 계속 강화가 되고 네. 있는데 이 창업 쪽의 허위 매물은 그렇게 많이 통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뭐 A라는 회사에서 가짜 매물을 세게 날리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던킨도너츠 1억 투자해서 월순 수익 1,000만 원.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B라는 회사 저것 봐라. 던킨도너츠 1억에 월 2천만 원. 그러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 중에서 양심 있는 컨설턴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냥 1억에 월 순수익 200만 원 하지만 이게 전화가 안 오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 들어왔다가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딴 데 다 하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좋은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런 그렇죠. 가짜 매물은 알아서 잘 좀 솎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인터넷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창업, 뭐 프랜차이즈, 이제 장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정보들 중에서 이제 가짜 기사, 또 뭐 가짜 상패, 또 상패. 가짜 매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속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전화가 와요. 이번에 무슨 대상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뻔히 알잖아요. 저는 얼마야? 300이요? 500이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저 그 상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투 프랜차이즈들은 그 상패를 이용을 해요. 미투 프랜차이즈들은 왜 빨리 치고 빠져야 되니까 상을 여기저기서 언론사에서 다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맨 밑에 쫙 깝니다. 무슨 대상, 무슨 대상. 그러면 예비 창업자 항상 착한 사람만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 봤을 때 와, 이 회사는 굉장히 진짜 좋은가 보다. 믿을만 하네. 일단 기사가 나오면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조심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정보들을 통해서 정확한 창업 정보를 좀 이렇게 가려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좀 기술이긴 한데요. 네. 어떤 기술이죠? 다니TV 시청자분들이 좀. 이거 좀 기술인데요.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요.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전화했는데 이 물건 있어요? 그러면은 있다고 합니다. 없다 그러면은 안 오니까. 그쵸, 근데 그보다 조금 양심적인 친구들은 또 없다고 또 바로 꼬라지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이미 전화번호는 땄지. 전화번호는 왔잖아요. 전화번호는 왔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회사들이 너무 가짜 매물을 올려서 저는 이 매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도 좀 귀여운 편인 거죠. 귀여운 편. 근데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저 이렇게 시켜요. 그거 만약에 없으면 저 경찰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냥 바로 고발합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꼬랑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방법이네. 방법인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기 컨설팅 회사에 방문을 하는 거라서 만약 없다 그러면 거기 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많은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 때리면 뭐 무섭죠. 어쩌고저쩌고 싸울 텐데. 네.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또 거기 이제 흔히 말하는 선수를 만나면 또 내 판단력이 또 흐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욕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제 10가지 중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뭐죠? 네, 권리금 없는 것만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네. 권리금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대부분 어디서 이제 들었으니까 야 권리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날아가는 돈이야. 네. 그러니까 일단 덜컥 겁을 먹죠.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권리금을 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알아보면 권리금은 다 붙어 있는데 네. 그냥 모르는 분이 또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어느 정도 권리금은 주고 들어가야지. 없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건데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아까 뭐 저희가 건물주 얘기했지만 건물주가 무지하게 악독한 경우. 네. 그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역삼동에 그래요? 유명한 할머니 분이 계세요. 할머니인데 악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상가 임대차법이 10년이 됐지만 옛날에는 5년, 10년도 없었을 때는 2년 딱 계약 쓰고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명도를 쳐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분하고 짜가지고 일단 드려요. 권리금 없이 딱 드리고 이 사람 어느 정도 하고 그냥 내쫓고 나서 네. 거기다가 피를 붙여요. 그냥 권리금 이 사람 나가고 나서 왜냐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거를 누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제 권리금을 한 5천 정도 만들어서 네. 그 건물주 하면 나눠 먹어요. 2,500씩 나눠 갖죠.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많았습니다. 자리가 좋은데 권리금 없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안 좋은 경우 또 하나는 실제로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압구정역이라든지 이렇게 정통적으로 공실이 되어 있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건물주분들 이렇게 버팅기시잖아요. 네. 나 그거 월세를 내려주면 건물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쵸. 사실 네. 그것 때문에 못 내려주시는 맞아요. 건 저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권리금은 붕 뜨는 돈이라서 권리금 주지 말라고 누구한테 얘기는 들었으니 근데 월세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권리금이 없으니까 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가령 뭐 권리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네. 여기는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권리금이 없는데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 차이를 계산해 보면 200만 원씩 더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권리금 좀 2천이 있더라도 월세가 싼 걸 들어가면 나중에 장사하다 나갈 때는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월세가 조금 부담이지만 그래도 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월세도 비싼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비싼 상황에서 2년 뒤에 2년씩 계약을 한다면 2년 뒤에 또 5%가 올라가고 네. 또 그 2년 뒤에 또 5%가 올라가 버리면 네. 나중에 이 사람이 팔 때는 지금 이 월세 가지고도 고민하다가 들어왔는데 몇 년이 되면 엄청나게 비싼 권리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다 털고 나가야 된다. 그래요. 시설 뭐 권리, 영업 권리 뭐 무슨 받을 권리 없이 그냥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금이 없는 거는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권리금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뭐 권리금이 좀 약간 과하더라도 월세가 싸면 또 비교적 괜찮은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권리금과 관련해서 뭐 좋은 점포 또 구하는 요령 이런 팁 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많이 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지금 7,000개가 넘거든요. 되게 많죠. 깜짝 놀라세요. 그것도 공중거래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야, 1부터 7,000 몇 개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BBQ, BHC 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7,000개가 있다는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가는 게 네. 나중에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 중에 팁을 몇 가지 좀 드리자면 네. 전면의 점포가 조금 넓은 거. 그러니까 전면이 넓은 거. 거. 그 저희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한 칸이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인데 그게 대략 한 3.5m 4배 정도가 되거든요. 옛날에 좀 넓었는데 이제는 뭐 시장에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1층이 이제 분양가가 비싸니까 좁게 이제 네. 쪼개가지고 팔잖아요. 전면이 좁고 그냥 길다는 거 안으로. 최악입니다. 이런 게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입니다. 반대로 전면이 넓고.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많게는 권리금도 2배 정도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전면이 넓은 게 또 좋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주분, 네. 건물주 좋은 건물주 찾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계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계단이 단 한 개만 있어도 그 저항이 있죠. 소비의 영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람은 이게 옷이 있거나 액세서리가 있거나 뭐 음식이 있을 때 지나치는 시간이 금방 0. 몇 초 사이에 훅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이 뇌에서 미국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뇌에서 귀찮아. 근데 이런 판단이 바로 드니까 그냥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나가다가 이 계단이 한 2개 정도 있으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으면 네. 굳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답이십니다. 정말 매력이 있으면 들었는데 매력 없으면 안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라도 네. 계단이 1개나 2개나 있으면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사례인데요. 네. 저도 굉장히 울면서 읍소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 서울에 이제 25개구가 있잖아요. 네. 강남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뜻은 원칙주의자예요. 네, 원칙. 강남구의 그 공무원분들이 네. 과거에는 이 팁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하셔도 괜찮을 텐데요. 저도 최근에 당한 건 아니지만 현실을 깨닫게 됐으니까. 왜냐면 과거에 왜 명동 같은 데는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가건물들이. 네, 많죠. 왜냐면 네. 뭐 일제시대 지은 건물도 많고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조금만 더 늘리고 싶어서 그냥 지붕만 씌우면 그냥 항공차량에 걸려서 불법 건축물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비단 명동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이렇게 마당을 쓰거나 네. 특히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이라서 테라스 부분을 주방으로 만들었다가 사실 불법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행 강제금이라 그래서 네. 이것을 철거하는 것을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과태를 부과하는 게 이행 강제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벌금을 내는 것보단 더 많이 버니까. 네. 그 공간을 막 활용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가게를 팔 때 구청에서 네. 구청 이제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네. 있는데 양도장사 할 때 이거 불법 건축물 찍힌 거 아시죠? 왜냐면 건축물 관리대장 또 꼭 띄워보셔야 됩니다. 네. 건축물 관리대장 맨 위에 보면 노란 바탕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네. 찍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위생과 담당자가 음식점의 경우에요. 이거 위법 건축물이라서인데 알고 계시죠? 인지하셨죠? 네, 그럼 이거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딱딱 던지고 끝났어요. 네. 그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까지 다 치웠어요.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위상과 가서 양도양수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잔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서자동네 안 되는 안 된다. 어. 양도양수 자체가 안 된다. 결국은 그거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거를 철거를 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셔서 네. 오른쪽 위쪽에 노란 바탕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양도양수할 때 아예 사업자 등록증 안 내주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꼭 이제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근데 그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거 승인해 주니까 이게 또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 구청은 네.
저희 이제 동료가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을 사고사를 전파를 하니까 네. 형님 저쪽 구청은 되는데요. 그러는 거. 야, 그게 말이 되니? 내가 전화해볼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구나. 아. 이게 식약처 관할인데 위생과가 거기서 공문을 내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가 강남구가 까다롭다고 한 게 원칙적으로 이거를 다 이행을 하는 거고 다른 구청은 이것과 전파가 아직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것이 다른 구까지 아니면 또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다른 지방까지 다 되겠죠.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게 적지 않은 문제거든요. 위안건축물 되는데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도 옛날 생각만 하고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물주 만났습니다. 제가 다 썼죠. 권리금 잔금 다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명의 넘기려고 구청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노. 아, 얼마나 진짜 허망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한 40평인데 그러게요. 20평이 가건물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이거 20평을 잘라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아예 뭐 이제 장사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정보 주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제 8번째입니다. 자, 8번째는 뭐죠? 네, 수익률을 모두 믿지 말아라. 수익률.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죠, 수익률.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니까. 과거에 이 코로나19 전 네. 보다 훨씬 한 10년 전에는 네. 음식점 같은 장사를 하면 30% 정도가 수익률로 남았습니다. 30% 정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또 월세도 올라가고 모든 고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 대비 수익률이 한 20%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10%나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뭐 어디 프랜차이즈 갔더니 뭐 수익률이 뭐 30%다. 이런 거는 다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창업박람회에 가면 네. 이제 경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부가가치세, 네. 카드 수수료 이건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러니까 세전 세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전 거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는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한 3-4%를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가세는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3-4%를 알아서 추정을 해서 이 통장에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 낼 때 완전히 폭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가야 될 돈인지 모르고 네. 잘못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우리 세무사가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 부가세가 뭐 내는 게 한 2%밖에 안 나오는데 매출 2%밖에 안 나오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수익을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2% 정도 매출에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빼면 뭐 실제로 20% 안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지금 난리가 났고 네. 또 비대면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쿠팡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배달 전문점들은 또 거기도 논았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수익률은 네. 배달료.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라이더가 오면 내는 배달료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도 네. 라이더의 비용을 내거든요. 네. 이게 한 18% 정도가 돼요. 어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팔 때 18%가 나가지가 않았었는데 28%가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게요. 실제로 매출 대비 수익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5천만 원이 팔기 쉽지 않거든요. 했는데 한 500 정도밖에 못 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도 이 배달 전문점은 돈 엄청나게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가 그것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련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이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이 점포 창업이 이제 카페 창업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네. 요런 카페 창업하신 분들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저희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창업의 영순위, 1순위가 카페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쵸, 네. 대부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거의 한 80%가 그 카페 창업입니다. 왜냐면 일단 힘들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직원을 모집을 할 때 네. 우리 20대 대학생들 알바가 갈 수 있는 곳이 또 가고 싶은 곳이 그쵸. 또 힘든 건 또 싫어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커피 냄새 나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런 건데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커피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아메리카노는 아직 못 드셔보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훗날
훗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메리카노를 마실 시대가 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커피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그것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